그러면 서술 분석의 기준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서술 분석의 기준은 당연히 대학의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대학의 기준. 그럼 대학의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가이드북이라든지 안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이제 고교 기여 사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고교 기여 사업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 대학들이 이런 저작물들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라든지 고교생활 가이드북, 뭐 아니면 학생부 위주전형 가이드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밖으로 펼쳐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여기서처럼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과 같은 것들을 내고 있습니다. 안내서라는 연대도 되게 오랜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내서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모집 요강에 보면 이런 서술 분석의 기준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 글자 작아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이제 모집 요강의 목차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안내사항의 서류평가 안내, 그 다음에 이 밑에 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및 서류평가 방법. 서류평가 방법이 학생부 종합전형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 밑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 이런 식으로. 이게 보시면 어떻게 보시지? 보시기 맨 오른쪽이, 제 오른손은 여기 있는데, 보시기, 그 오른손, 왼쪽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한양대, 가운데가 서강대, 그 다음 맨 왼쪽에 있는 게 고대인데, 이제 그거를 각각 모집 요강의 그 쪽수를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보시면 서류평가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놨대. 자, 그랬을 때, 그럼 평가 요소와 항목이라는 것이 뭐냐?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이라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느냐? 이런 걸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학업 역량, 교과이수 충실도,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평가 요소나 평가 항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 우수형에는 학업 역량과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보지만 학교 추천 전형에는 교과이수 충실도와 공동체 역량을 본다. 그리고 7%, 30%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근데 이게 모든 학교가 똑같냐, 모든 학교가 똑같냐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학교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과 인성 및 사회성이라 해서 학업 역량은 똑같이 존재해요. 학업 역량은 똑같이 존재하지만 전공 적합성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는 없었는데 여기는 존재해요. 그렇죠? 그리고 인성 및 사회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학교는 이걸 공동체 역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30%, 50%, 20% 이런 식으로 비율로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이렇게 학업 역량, 개인 역량, 잠재 역량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게 학교마다 달라요. 예. 학교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나누어져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나 수시 모집 요강 안에 있는 서류평가 방식을 꼭 읽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읽어보셔도 이게 뭐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해보면 이게 정말 이게 쓸만하구나. 뭐 이런, 또는,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확신을 갖고 쓴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순히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이 세 개 학교는 이게 학업 역량이란 단어는 똑같지만 나머지 단어들은 다 달랐어요. 그쵸? 나머지 단어는 다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 이 세 개 학교처럼 연대, 경희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학종을 연구하는 보고서를 몇 번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같이 썼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개정교육 2024학년도에 학생부 반영 항목의 축소가 진행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을 때 이 세 개 대학, 5개 대학이 모여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5개 대학이 모여서 보고서를 냈어요. 고대가 중심이 된 한 묶음이 있었고 연대가 중심이 된 또 한 묶음이 있었는데 그 연대가 중심이 된 또 한 묶음에는 이제 연대, 경희대, 중앙대, 외대, 건대 이렇게 5개 학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5개 학교가 여기에 보면 글자가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여기 공동체 역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이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 요소를 저렇게 세 가지로 단순화를 했단 말이에요. 학생부가 단순화됐으니까 학생부 반영 항목이 줄어들었으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항목도 세 개로 줄여서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연대 같은 경우는 종합평가 1과 종합평가 2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평가 1, 학생부 종합평가 2라고 놓고 학생부 종합평가 1은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비율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합쳐서 70%라고 얘기를 하고 이 종합평가, 즉 공동체 역량을 30%, 근데 똑같은 공동체 역량을 경희대는 20%, 그리고 중앙대 융합형 인재도 20%, 하지만 탐구형 인재는 10%. 이렇게 해서 이게 평가 요소가 같더라도, 평가 요소가 같다 하더라도 그 평가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전형별로, 대학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아이 학생부를 이렇게 봤는데 이 학생부에 이런 요소들이 많더라. 그러면 어떤 대학을 중심으로 써야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융합형 인재, 예전 다빈치 인재죠. 다빈치형하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를 잘 비교를 해보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는 학업 역량이 30%고 진로 역량이 50%인데 반해서 융합형 인재는 학업 역량이 50%고 진로 역량이 30%니까 이 두 개를 다른 전형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탐구형 인재가 진로 역량이 50%이기 때문에 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와 중앙대 탐구형 인재가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거를 원서를 쓸 때도 네오르네상스를 쓰고 융합형 인재 전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네오르네상스를 쓰고 탐구형 인재를 쓰는 것이 전형의 형식상으로는 좀 더 맞는 구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형태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나타나는 특성,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 같은 건 학업 역량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럼 그 학업 역량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라는 것 자체가 강조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숫자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조건들이 강조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숫자와 함께 주변 조건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탐구형 인재나 아니면 네오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이 진로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노력들, 특히 그것이 꼭 지원하는 학과와 무조건 연관이 돼야만 되느냐, 어떤 대학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지원하는 학과와 무조건 연결이 돼야 된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여기에 있는 것처럼 탐색 노력이라는 것 자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좀 이따가. 근데 또 하나는 특이한 건 연대는 이 공동체 역량이라는 것이 이 세 대학 중에서는 제일 높다. 30%나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동체 역량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학업 역량이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성이나 뭐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반영되는 경우, 여기서 20%, 10%, 20%처럼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30%나 되는 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서울대나 연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나 연대는 저 공동체 역량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조금 더 우수한 존재라고 생각되는 존재들이 좀 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주변에 대해 인식하고 주변에 무엇인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거나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존재가 좀 더 우수한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런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뽑히는 것이냐, 아니면 뭐 그런 애들만 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논외로 두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럼 이거를 저렇게 해서 이걸 찾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학업 역량을 찾으시려고 하면 안 돼. 그걸 찾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평가 항목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제가 네모친 부분 요 앞에 학업 역량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전반적인 교과의 성취 수준, 학업을 수행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 그 이외의 학업 역량에 부합하는 기타 요소 이런 겁니다. 자기계발 역량 같은 경우도 보면 계열 관련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주어진 문제에 대해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탐구력을 찾으려니까 어려우신 거예요. 그리고 계열 관련 역량이라는 걸 찾으려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걸 둘째치고 그냥 뭐 안 찾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야? 이거부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체 역량이다. 공동체 역량이라는 말처럼 모호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공동체 역량 이렇게. 근데 그 옆에 서술되어 있는 것도 협업과 소통 능력. 협업은 뭘 협업이라고 하는 거야? 서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 모습. 그 다음에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 그리고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는지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 전체적인 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앞에 있는 요 대목들을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 학생부 안에서 얘네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거죠. 학교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생활한 경험이 있는가? 그럼 그 경험, 그런 거가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우리 아이는 공동체 역량이 이 정도가 존재하는 거구나. 그럼 그 공동체 역량을 여기는 많이 보니까 여기를 써볼까? 여기는 공동체 역량을 조금밖에 안 보니까 아쉽다. 이런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걸 이 옆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 두시고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